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 좀 반등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기분 좋다가도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 좀 약간 긴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증시가 반등해주면은 정말 고맙고 아주 땡큐 하겠지만 시장 흐름이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도 아무리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좀 포트를 좀 구성하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된 전자제품 관세 관련돼서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전자제품 관련된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 뭐 태블릿, 뭐 요런 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좀 리스크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랑 뭐 미국 간의 이런 관세 전쟁이 조금씩 약간 좀 흐릿흐릿해져가는 듯한 약간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관세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긴장의 끈을 좀 계속 놓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또 혜택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입장을 하시게 되면 우리 지금 QR코드 옆에 나오고 있죠.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요,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체크해 드릴 겁니다. 일단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해서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 이슈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공략하는 종목,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은 제가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와,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AI,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AI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AI가 끝나면, AI가 어느 정도 수급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수급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타자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유력 후보 종목, 그거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I 지금 못 잡아가지고 솔트룩스 못 잡아서 어떡하지? 뭐 인베스트먼트 뭐 투자사들 못 잡아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잡으시면 돼요. 이제 그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정책으로도 무조건 그 정책 개발, 정책 지원으로 무조건 화두에 오를 만한 업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그거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한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제가 내일 장중에 영상을 녹화해서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저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내일 공략 모멘텀 체크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종목에 대해서 차트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는 주식하면서 차트 보시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하는 게 솔직히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뭐 증권사 가서 종이에다가 종목 쓰고 뭐 매수 가격 쓰고 돈 줘가면서 이렇게 사는 은행 시스템, 창구 시스템에서 이렇게 주식할 때에는 숫자만 봤죠. 가격만 봤죠.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것만 봤어요. 전광판 보고. 근데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직접 차트도 보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도 재미 보면서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차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교육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돈 안 받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무료로 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영상들, 교육 영상들을 저희가 제공해 준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가 0.95%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2%. 잘 올랐어요. 이 코스닥이, 이 AI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코스닥이 올라와 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우리가 뭐 지수가 하락하고 뭐 여러 가지 관세 리스크가 막 부각되고 해서 우르르 무너졌을 때 반등의 시작은 AI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등의 시작점은 일단 제약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AI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탄력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략했던 ABL 바이오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급들 쌓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AI, 정치 쪽에서 갑자기 AI 쪽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AI 쪽이 코스닥 시장을 좀 지수를 좀 견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1277개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코스닥이 굉장히 오늘 불타올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반등의 시작이냐라고 하는 거는 다음 주까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오늘 좋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는 2천억 넘게 좀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뭐 그렇게 뭐 지지부진해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자, 일단 우리 중요한 건 일단 환율입니다. 1418원까지 떨어져 있고요. 일단 지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 뭐 미증시 좀 체크하면서 뭐 환율은 다시 한번 더 내일 증시 상황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미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만약에 미증시가 만약에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는 또 뭐 어디가 나왔죠? 연준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연준이 시장을 좀 바닥에서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는 어느 정도 악조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연준이 끌어올리는 탄력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힘은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도 효과가 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좀 다음 주까지만 좀 긴장을 좀 해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좀 여유 있게 시장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입니다. 얼굴이 한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죠. 자, 일단은 이제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에서 가장 유력한 당선 후보가 됐다라고 이렇게 해요.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분이 뭘 했냐, 뭐 어차피 지금 오늘 오전부터 이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AI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뭐 AI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전에 있었던 정부는 이것저것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AI 쪽에다가 투자 금액을 줄이고 R&D 투자 자금 막 줄이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인데 좀 많이 멈춰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돈을 좀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이 이 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전략 좋아요. 어쨌든 정치를 다루는 사람들이 여권이건 야권이건 결국에는 이 AI라는 산업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그냥 만국 공통일 거예요. 어쨌든 다 똑같은 의견일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와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쨌든 둘 다 여권, 야권 그리고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로 AI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자, 그러면 AI가 그 안에 몇 번이고 더 토론에서도 나올 거고 계속 AI 관련된 거는 언급이 될 겁니다.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지금 당장 못 잡았다라고 해서 큰일 났네 무릎 탁 치고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려 반대로 무릎을 탁 치고 아싸 난 이 종목 그러면 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저점 매수 기회 지금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솔트룩스 지금 이렇게 급등했는데 못 잡아서 어떡하지? 솔트룩스 이제 전 직전 고점 이제 막 넘었어요. 아시잖아요. 아직 솔트룩스 갈 길이 더 멀어요. 지금 잡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조정 나오면서 차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입해야거나 좀 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그냥 솔트룩스 사야지 하고 그냥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차트 교육이
답이죠. 그래서 차트 교육은 어디요? 저기 QR코드 타고 입장하시면 제가 해드릴 거고, 자 어쨌든 AI 쪽으로 이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자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나 정치 테마의 정책주 뭐 요런 것들 다룰 때 나는 여기에다 뭐 예를 들면 저출산 나온다고 해요. 저출산에다가 뭐 몇백억을 투자할 거야, 몇 조 원을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한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 이슈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테마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이 투자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100조 원을 어떻게, 30조 원은 어느 부분에서 몇 년도까지 예산, 무슨 예산 끌어와서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다 라는 그 예산안이 나와야 돼요. 그 백 몇 장짜리 그 있어요. 정책 브리핑 들어가면 PDF 파일로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10조 원을 쓰는데 이게 한 10년 동안 쓴다는 거구나. 이걸로 뭐 어디다 AI 어디다가 투자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퓨리오사 AI 갔는데 퓨리오사 AI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투자한다더라,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예산이 딱 나오면 그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투자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에 오르고 그게 좀 약간 시장 수급이 조금 말릴 것 같다 그러면 쭉 떨어져요. 이거는 테마주, 정책 테마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은 미용의 메카. 솔직히 저는 미용이랑 거리가 멀어요. 생긴 거 보시면 아시죠? 자, 미용이랑 거리가 먼데 어쨌든 간에 미용의 메카가 어디죠? 우리나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로 오냐? 해외 관광객들 대부분이 이거 주사 몇 방 맞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글쎄요, 왜 우리나라만 주사를 잘 놓는 건가? 간호사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인가? 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로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추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누적 외국인 환자 수입니다. 누적 외국인 환자 수, 이건 계속 늘어나요. 뭐 이거는 뭐 말도 많아요. 뭐 중국인들이 너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관광으로 와서 그냥 주사만 몇 방 맞고 가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505만 명이 가깝죠. 505만 명이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이렇게 줄었어요. 줄었다가 점점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코로나 풀리면서 팬데믹 풀리고 코로나가 해제되고 마스크 해제된다라고 하자마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는 117만 명까지 증가를 했어요. 자, 그만큼 뭐가 있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바로 보톡스 시장이에요. 보톡스. 저도 보톡스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방이 아니죠. 여기에다 수십 방을 맞았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맞았거든요. 주사로 막 그냥 난도질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가 침샘이 좀 깊었는데 이게 좀 갸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계속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다시 또 사각턱이 됐거든요. 자, 어쨌든 이걸 자주 맞아야 되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톡스 시장을 좀 우리가 겨냥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휴젤도 있고요. 휴젤이나 또는 뭐 우리 뭐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죠. 예, 이런 종목들을 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얘네들 그냥 주가 오르네? 뭐 외국인 관광객들 늘어나면서 뭐 보톡스 많이 맞았다고 하니까 그러겠네? 그러면서 해외 수출 시장도 열리면서 주가 올라가겠네? 그냥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수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톡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홈케어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APR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죠.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홈 뷰티 시스템이나 또는 이런 보톡스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공략해보자 라고 해서 요거 제가 내일 제가 영상에 요거 같이 좀 남겨볼 테니까
어디죠? QR코드 쪽이 타고 오시면은 제가 요거 관련된 영상 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거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공략하는 종목 어차피 내일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QR코드 타고 오시면 되는데 요거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테마 업종.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대선 투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이냐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저출산이고 부동산이고, 예?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앞으로 지금 이번에도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AI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여러 정책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대선 투표 정책, 특히나 저출산 더 갖고 가야 되겠죠. 저출산은 대선 이거 종료될 때까지 더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아마 전철입니다. 뭐 그 지하화, 도로 지하화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쪽으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요거 내일 제가 말씀드린 영상 꼭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방아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더 우리가 관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조선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조선은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조선에서도 조선 기자재 쪽을 저는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조선 쪽에서도 엔진을 다루는 쪽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선전적으로 좀 먼저 조선을 본다라고 하면 조선에서 특히나 엔진 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조선 기자재로 좀 약간 분류를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조선 쪽으로는 엔진 일단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언급을 좀 드렸던 게 바로 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무슨 대란인가 보니까 선크림을 싸제기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크림이 없어서 싸제기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러지? 라고 이렇게 조금만 이제 알아보시면, 이제 관세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화장품으로도 번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화장품 하나에 5,000원, 6,000원 하던 화장품이 갑자기 이제 15,000원, 2만원 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싼 가격에 미리 사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선크림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선크림을 바를 때는 일단은 K 선크림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선크림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 화장품 관련돼 있는 선크림 관련된, 특히나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자체 내에서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중점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잉그루드랩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뭐 지수 하락이어서 뭐 지금 다 내려놓고 난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 지금이 기회야 하면서 여러 가지 업종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화장품 조선, 뭐 여기 로봇도 있고 뭐 의료 AI, 인버스, 제약바이오 많아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자, 요 AI 이 친구가 먼저 수급을 정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AI 쪽으로 시장 수급 수르륵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이거 조만간 한 며칠 있다 다시 또 우르륵 또 빠져나올 거거든요. 이 투자를 뭐 어떻게 본다고 하면 AI 쪽이라고 하면 뭐 무조건 다 AI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으니까 AI 계속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쭉 가다가 기대감 떨어지면 쭉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패턴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AI에서 이어지는 게 뭐 인공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생성형 AI 뭐 진짜 많지만 음성인식 뭐 AI 엄청 많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 쪽으로 분명히 시장에 대한 이 시선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로봇이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제가 4월은 제약바이오의 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정 나오면 아싸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담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모든 제약바이오를 다 담으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정적으로 몇 가지 이 종목은 떨어지면 더 담으세요. 떨어지면 더 담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일단 4월달 그리고 5월달까지는 재료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특정 유망한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그 종목들 위주로 좀 편성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AI. 자, AI 가면 결국에 의료 AI로도 갑니다. 자, AI는 솔직히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AI로 돈 벌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AI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의료 AI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의료 AI로 인해서 뭔가 지금 가장 우리 눈앞에서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의료 AI이기 때문에 의료 AI 쪽으로 지금 뭐 루닛이나 뷰노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약간 조정이 좀 셌는데 이 반등에서 패턴 한번 이 제가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도 올렸다가 이렇게 한번 더 치고 올리는 약간 그 힘이 있거든요. 그 차트 힘이 딱 나오면 그때 바로 공격적으로 그 포트들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가 인버스라는 게 있는데 인버스는 뭐예요? 우리가 주식은 무조건 상승해야지만 돈을 버는 구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인버스를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인버스를 투자해야 되는 적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그래도 지수가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니까 인버스 사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인버스를 사야 되는 패턴 이런 것도 제가 교육 영상에 쪽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건데 지금 방송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일 교육 영상을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익을 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어쨌든 지금 디어유부터 뭐 ABL 바이오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어떤 종목은 크게 수익이 나고 어떤 종목은 굉장히 지금 10%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디오유나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제가 포트를 편입해서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지금 뭐 ICTK 이것도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단 5%, 10% 이렇게 짧게만 이렇게 먹는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저는 약간 좀 짧게 하루 이틀씩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트레이딩 전략보다는 약간 스윙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지고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는 확실히 트레이딩 종목으로 선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크게 가지고 가야 되는 좋은 종목으로만 이렇게 좀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ICTK나 여러 가지 종목도 다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디오유. 자, 우리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엔터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디오유 아직도 유효합니다. 일단은 중국 5월까지는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 계속
살아있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중국도 지금 미국 간의 지금 관세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해서 DOU가 만약에 지금 요번 연도 전반기부터 아마 이제 그 아이돌들이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공연을 한다라고 하죠. 공연에 대한 수익, 그러면서 이제 DOU 관련된 이런 엔터주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갈 것이다. 엔터주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반드시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DOU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추가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리엔탈 전공, 조선 기자재죠. 실적 좋고 수주 좋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빠진 것 같은 경우는 바닥 가격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계속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ICTK, 자, 양자모 쪽으로 양자보안 칩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박스 구간이 깨지면 추가적인 급등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ICTK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ICTK는 더 갑니다. 더 갈 겁니다. 요거 제가 매 방송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ICTK는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ABL 바이오인데, 이것 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제가 1월입니다. 1월 달부터 계속 ABL 바이오 묶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게 너도 이거 참 고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2024년은 제가 유한양행과 리가캠바이오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제가 작년 6월부터 리가캠바이오를 계속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이번 연도 작년 말까지 계속 리가캠바이오를 밀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이죠. 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의 시가총액은 벌써 플러스 1조 원 이상 더 올라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리가캠바이오에 이어서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등해버렸죠.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좀 이제 나오면, 바닥 구간으로 한번 조정이 나올 거예요. 조정 구간 나오면 다시 매집할 수 있는 박스 자리가 나올 건데, 그때를 이제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 되겠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했었던 가격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ABL 바이오를 저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신 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 ABL 바이오 말고 후속주자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미국 암마켓 관련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렸죠. 그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려볼 테니까 여기 어디죠? 저기 QR코드 저기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길었거든요. 좀 최대한 좀 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혜택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이슈 제가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공략주, 오늘 말씀드린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을 받아 본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목 차트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죠. ABL 바이오를 공략했을 때 이 바닥 구간에서 왜 진입하게 됐는지, 이런 차트, 왜 내가 이런 차트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차트 교육, 그리고 내일 교육 영상 남겨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하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종목 홈쇼핑. 자, 2부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번에 공개될 종목은 저도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바로 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런 숫자를 놓고 계속적으로 싸웠어요. 뭐 100몇 프로, 그래 그럼 우리는 10%더 하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싸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고랑지 딱 내렸죠. 아, 됐다, 우리는 더 이상의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관세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관세 이제 수치적으로 뭐 145%까지 뭐 관세를 먹인다 어쨌다라고 하는데 이 이상은 관세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145%라고 하면 그게 뭐 체감도 안 돼요. 뭐 생전 뭐 받아본 적도 없고 이례적이잖아요. 그게 뭐 145% 진짜 관세 딱 때려 맞고 나면은 이 충격이 얼마나 클 건지도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죠. 예, 참 고집도 세요.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기 좀 보시면 헤드라인 보시면 중국 관련 비즈니스는 거의 중단, 그냥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중소기업의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본인의 그런 주장과 고집 이런 것들을 좀 꺾기 위함이고. 자, 그런데 일단 이거 아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던 거, 취임하자마자 왜 관세를 시작했는지 이거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뭐 그냥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는 원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뭐냐?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어디서 생산된 거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미국으로 그 회사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어느 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야, 왜 중국에서 생산하냐? 그럼 우리가 관세 이만큼 먹을 거니까 너희 겁나지? 그럼 미국으로 들어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생산 거점을 다 옮기게끔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란 말이죠. 그 전략이 결국에는 중국에서 대부분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때리기 위한, 그거를 빼앗아 오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관세를 때려가면서 미국이 중국을 때려가면서 미국 쪽으로 회사가 유입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괜히 또 현대차가 또 미국에다가 그 수십조 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상호관세에 대해서 한숨 돌린 애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를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면은 트럼프 일기 때 뭐였냐면 애플의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약간 꽁무니 뺐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시장에 대한 이런 브리핑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생각해본 결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애플이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된 이런 부분 관세도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또 나왔어요. 뭐 전자제품 관세 때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관세 때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트럼프도 지금 약간 좀 치맥기가 있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지금 본인이 말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결과가 나오고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관세 관련된 부분으로 전 세계를 휘청휘청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관세 부분이 약간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애플은 뭐냐, 지금 아이폰 생산을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인도로 지금 다들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로 몇 프로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막 전 세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인도로 전 세계 보내 가지고 애플의 아이폰을 뭐 150만 대를 뭐 이렇게 공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만큼 지금 애플의 움직임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 전에 뭐 일론 머스크 데리고 야 아우야 가자 막 하면서 이 난리를 쳤던 트럼프가 지금은 이제 팀쿡 눈치 보고 있다. 뭐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연준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 얘기까지 하면 오늘 방송 너무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내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QR코드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뭐 결국에는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히토류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좀 공략할 건 저는 좀 히토류를 좀 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히토류를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 타점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물론 내일 시장에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조정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공략하는 종목을 포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아싸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담아갈 게 바로 저이기 때문에 자, 제가 대응하는 전략 한번 좀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히토류 쪽을 제가 왜 공략을 하냐면 어쨌든 중국은 뭐라고 했죠? 숫자 놓고 숫자 싸움은 이제 그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니들이 뭐 관세 뭐 150% 200% 때리든 말든 우리는 이 이상 관세 인상 안 할 거다. 그 이상 우리는 대응 안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뭘로 대응하냐? 니들은 뭐 트럼프 니는 뭐 숫자에 예민한가 본데 니들은 뭐 그래 숫자로 우리한테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숫자로 안 한다. 우리는 요걸로 한다. 뭐냐? 히토류로 관세 전쟁 똑같이 맞받아 쳐줄게 이거예요. 자, 지금 히토류를 비축해 놓은 회사들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히토류를 비축해 놓는다고 해봐야 어차피 가봐야 한 4, 5개월 거의 반년 이상을 못 넘긴다라고 해요. 기업들 대부분이 히토류를 얼마나 많은 양을 비축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6개월을 못 넘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인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생산 거점을 옮겨가면 뭐합니까? 히토류가 없는데, 그죠? 자, 그럼 중국의 칼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토류 무기를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도 분명히 또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히토류 쪽으로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일단 뭐죠? 관심 종목으로 좀 담아놨어요. 자,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히토류에 대해서 언급이 될 때마다 춤추는 거 보이시죠? 차트.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 추가적인 급등, 고점 라인을 깨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고점을 깨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종목들 뭐 티플렉스도 제가 저번부터 계속 미중 관세 얘기 나오면서 티플렉스 계속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오늘 좀 공략하는 종목은요, 일단 이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일단은 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고 급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떨어진다, 오, 땡큐 하면서 이제 담을 자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저기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요, 제가 내일 교육 영상에 같이 포함해서 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확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 히토류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딩입니다. 중장기로 계속 우리가 뭐 보면서 대응하면서 갖고 가야 되냐?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내일 대응 전략은 어디죠? QR코드 통해서 제가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분석, 오늘 공략하는 종목도 분석 내용,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제가 투자 포인트를 보고 있는지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종목 차트 교육을 해드릴 건데, 트레이딩을 할 거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내 자리가 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면 내 자리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자, 그게 뭐 투자 규모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뭐 투자하는 원칙에 따라 틀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를 한 번 더 공략해서 따라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교육 영상에
요거 히토리 관련된 거 히든 종목 다시 대응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자, 나왔습니다. 여야간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책들에 집중될 시기이다.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면 뭐 한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대선 토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이렇게 공략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공략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대선 토론입니다. 자, 대선 토론은 이제 다음 달 이제 12일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 안에는 이제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각 당끼리도 대선 후보자가 결정을 하기 전까지, 대선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당 안에서도 토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지율이나 뭐 투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 쪽에서 손 놓고 기다려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 테마로 우리가 충분히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없어요. 특히나 뭐 미국 관세로 인해서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거래량이 안 좋아져서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이거 투자해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AI 쪽으로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렇게 하겠다는데 정확한 예산안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AI 쪽으로 이제 어떤 시작으로 AI를 이렇게 투자할 것이다, 저렇게 투자할 것이다, 투자 규모는 이렇게 된다, 예산은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예산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AI 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만큼의 그런 강력한 힘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특히나 이제 AI 쪽으로는 우리가 뭐 한두 개 종목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봐야 돼요. 특히나 뭐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도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이지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AI. 뭐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타이핑하고 할 수 있다지만 솔직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 타이핑 하시는 게 좀 어려우세요. 자,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AI, 뭐 일단은 뭐 로봇, 특히나 저희 부모님은 또 관절도 안 좋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 뭐 로봇 관절 뭐 이런 쪽으로도 나중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정책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특정 종목 딱 하나 집어넣고 투자한다? 이건 조금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 쪽으로 여러 개의 그런 잣대를 놓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로봇 최강국이 목표다. 글쎄요, 로봇 최강국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로봇 기술이 우리나라가 뭐 좋다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독일 쪽으로 보면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되면서 1조 이상 민관 투자를 좀 지향한다, 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로봇 쪽에다가 투자를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쉼없이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뭐 삼성이라든지 LG, 뭐 SK,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다 뭐에 로봇 쪽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쪽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 이후에 조정 충분히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약간 좀 삼성이 좀 품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재무적으로 봤을 때 건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할 나는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관심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휴머노이드는 1번이니까 일단은 관심 종목 갖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좀 보면 조정 굉장히 셌습니다. 쭉 떨어졌고 급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이후에 한 번 또 떨어졌는데, 자, 일단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패턴에서 우리가 이제 진입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서요?
AI 다음에 뭐라고 했죠? 로봇. 예. AI 다음에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AI 쪽으로 정책적으로 뭐 시장 수급 싹 몰려갔다가 이제 로봇 쪽으로 다시 쑥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다음 후발주자로 로봇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집해야 되는 포인트, 비싼 가격에 살 필요 없잖아요. 막 급등할 때 올라탈 필요 없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얻어 터져요. 그러지 말고 천천히 말이 천천히 기어와 가지고 내 앞에 딱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매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래도 조정 이후에 반등해서 나올 때 거래량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추가적으로 거래량 조금씩만 더 실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좀 많이 받았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좀 저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자 이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렇게 입장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좀 주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자, 국내 시장 이슈를 좀 제가 체크해 드릴 겁니다. 요즘 시장은 이렇게 좋고 요즘 시장에서는 그래도 핫한 종목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략주, 오늘 뭐 히토리도 있고 로봇주도 있고 이런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지금 방송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끝내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뭐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종목 차트 교육 어떻게 무료로 진행해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링크 타고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방송 공략주 벌써 올려놨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은 밑에 보시면 이제 투자 고지가 나올 겁니다. 투자 고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교육 영상 남겨드리면서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